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12% 정도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장중에는 마이너스 21%의 폭락까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펩트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술 이전 계약 불발됐나 실패됐나 걱정되는 마음에 지금 영상을 시청하고 계실 거예요. 어떻게 보면 호재일 수도 있는데 지금 아무런 내용도 나오지 않고서 주가가 폭락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왜 주가가 폭락하는 걸까요? 제가 이 이유 오늘 종목 분석 영상에서 자세하게 얘기 드릴 거고 앞으로 펩트론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야 되는지 오늘 자세하게 얘기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넘겨듣지 마시고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감정적인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투자 진행해 나가 보자고요. 제가 분명히 펩트론 종목 분석 영상 찍어 드릴 때 뭐라고 얘기 드렸었나요? 펩트론 아무 이유 없이 지금 17% 주가 상승하고 있다. 이거 무조건 작전주다라고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뭐 하라고 했었나요? 무조건 매도해야 된다라고 얘기 드렸었잖아요. 이 내용 믿지 못하실 주주분들 분명히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올려드렸었던 영상 가져왔는데 제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봐보자고요.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제가 2025년 11월 20일 날 올려드렸었던 영상이고 아무 이유 없이 주가가 17%가량 올라갔을 때요. 제가 이때 뭐라고 얘기했었는지 같이 한번 보자고요. 왜 여기서 더 갈 거니까 역시 펩트론이 진짜였어 라는 생각하면서 관망하고 있냐고요. 어차피 매도는 우리 자유예요. 그런데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는 있고 매도를 할 수 있는 기회는 없어요. 그럼 결국 뭐를 하는 게 맞아요? 매도를 하고 나중에 다시 매수를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왜? 여기서 시총 10조 넘어갈 것 같아요? 12조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런데 제약 섹터에서 사기쳐서 주가 올렸던 한계점이 몇 조냐면 10조예요.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거라고요. 신풍제약이 똑같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정신 차리고 이제는 매도 타점 잡아가야 된다고요. 제가 분명히 매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주가 그대로 12% 빠지고 있다고요. 많을 때는 21% 폭락까지 나왔다고요. 그러면 지금 당장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냐? 그게 아니죠. 제가 아무 이유 없이 주가가 폭락한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드렸었죠. 결국 뭐가 남아있느냐? 12월 7일에 기대감이 남아있는 거라고요. 아무 이유 없이 주가를 폭락시킨 것도 사실상 세력들의 의도일 수밖에 없다. 왜 그럴까요? 결국 세력들 같은 경우에는 저점 구간에서 계속해서 매집을 진행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많은 매집 물량을 털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결국 개인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요. 왜냐? 고점에서 매물을 받아주는 건 결국 개인들이니까. 그런데 펩트론 최근에 어땠어요? 계속해서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었죠. 그런데 12월 7일이 다가옴에 따라서 거래량을 넘겨주기 위해서는 매물을 넘겨주기 위해서는 다시금 관심이 들어오면서 거래량이 뛰어 올라가야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아무 이유 없이 펩트론의 주가가 17% 올라간 상황에서 역시 펩트론 지금 이거 기술 이전 계약 체결 성공된다라는 기대감을 줬다가 그대로 주가를 빼버리면서 어떻게 해요? 이거 찌라시 돈 거 아니냐, 112 기술 이전 불발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을 지금 다시금 시장에 주는 거죠. 그러고 나서 결국 12월 7일의 기대감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다시금 반등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우리가 종목별 증권사를 보게 됐을 때 지금 펩트론 매수를 하고 있는 주체가 누구냐? 토스증권, 키움증권, SK증권, 현대차증권, 사실상 개인들의 창고에서 말도 안 되는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지금 주가의 반등 구간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개인들 무슨 생각하느냐? 주가 말도 안 되게 21%가량 폭락할 때는 펩트론 진짜 끝난 거 아닐까? 여기서 내가 매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닐까 생각을 하다가도 다시금 개인들의 매수세 때문에 세력들의 의도적인 매수세 때문에 반등 구간이 만들어졌을 때는 역시 펩트론 찌라시였구나. 이거 112 계약 체결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에 주가가 올라갈 걸 기대하면서 상한가를 기대하면서 매수를 해준다고요. 결국 이게 뭐라고요? 세력들의 매물을 우리가 받아주는 거라고요. 아니 펩트론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바이오 섹터 대장주인데 지금 세력주라고 말이 되는 거야? 라고 하실 주주분들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객관적으로 얘기 드릴게요. 항상 ABL 바이오 제가 종목 분석 영상 찍으면서 펩트론 얘기를 드렸었거든요. ABL 바이오를 비교 드리는 이유가 ABL 바이오가 지금까지 기술 이전 계약 체결로 나온 게 11조 원 정도 돼요. 그래빠디 B로만. 그런데 지금 시총이 얼마냐? 지금이 10조예요. 그런데 펩트론 지금 어떤가요? 펩트론은 사실상 아직까지 기술 이전 계약 체결이 나온 게 없거든요. 평가 계약만 나온 거지. 그런데 시총이 9조까지 올라갔었어요. 지금은 7조 6천억이죠. 그런데 지금 만약에 112와 계약이 체결이 나왔을 때 몇 조의 계약이 나올 거냐? 지금 이미 112와 장기지속형주사제 플랫폼을 계약한 회사가 있죠. 바로 카무루스. 그 계약이 얼마였냐라는 거예요. 1.2조 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펩트론의 계약 체결이 나온다고 해도 1.2조 원 이상이 나올 가능성 굉장히 희박하다. 사실상 많이 쳐준다고 해도 2조 원 계약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시총 이미 얼마요? 7조 6천억이라고요. 11조 계약을 터뜨린 ABL 바이오가 시총이 10조가 되면서 고평가가 아니냐 걱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2조 원의 계약 체결이 나올 수 있는 펩트론의 시총이 7.6조
구조다? 당연히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주가의 하락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세력들의 매물 청소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 와중에 지금 주가 내려가니까 이게 매수를 해야 되는 기회다. 지금 이거 찌라시 잘못 터진 거다. 우리가 이렇게 판단하면 큰 코를 다칠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러면 제가 지금 당장이라도 매도를 하라고 얘기 드리는 거냐? 그게 아니죠. 기술적인 반등 구간이 기대감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이 구간에 대한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혼자서 대응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펩트론 주주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는 이해하셨을 거예요. 펩트론 사기 기업이구나. 펩트론 이제는 내가 매도 타점을 잡아야겠구나. 이제 판단 드셨을 거라고요. 실제로 12월 7일 기술 이전 계약 체결이 나와서 주가가 상승한다? 그러면 어차피 VI가 걸릴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 매수를 하면 돼요. 진짜면 그때 매수를 하면 된다고요. 그런데 지금 주가가 하락하는 거 직접 두 눈으로 보셨잖아요. 개인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일부러 세력들이 휘두르는 거 보셨잖아요. 왜? 관심이 들어와야지 매물 정리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오히려 매수를 하고 있다? 진짜 우리가 세력들 매물 그대로 받아주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절대 펩트론에서 이제는 감정적인 대응하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얘기 드렸죠. 17% 아무 이유 없이 주가 상승했을 때 매도했어야 됐다고. 그런데 아직까지 기술적인 반등 구간이 나올 수 있는 개인들의 기대감이 남아 있으니까 우리 그 구간에서는 이제는 분할 매도 타점 잡아가면서 펩트론에서 우리가 수익률 가져가 보자고요. 세력들의 매물대를 받아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력들한테 팔고 나가 보자고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절대 혼자서 대응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 구간에서의 분할 매도 타점 굉장히 중요하니까 제가 도와드리겠다고요. 지금까지 영상 시청하신 펩트론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010-8037-9663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펩트론이라고 세 글자 제 개인 번호로 남겨주세요. 그럼 문자 남겨주신 펩트론 주주분들에 한해서 제가 실시간 분할 매도 타점 보내드릴 거니까 지금 매도해라? 아니라고요. 아직까지 12월 7일에 기대감이 남아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 구간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결국 세력들도 관심을 끌기 위해서 이러한 변동성을 만들 수밖에 없는데 그 변동성 구간에 우리가 휘둘리는 게 아니라 결국 그 변동성 구간에서의 고점에서의 분할 매도 타점을 통해서 우리가 펩트론의 수익률 챙겨가야 되는 거라고요. 12월 7일날 지금 기대감을 기다리면서 매수를 하고 계시는 주주분들 분명 계실 텐데 12월 7일 성공해도 하한가고 실패하면은 그냥 점 하한가 연속 3번 만들어지는 거라고요. 왜냐? 지금 시총 얼마예요? 7조 6천억이에요. 계약 얼마 나온다고요? 많이 나와도 2조라고요. 그러니까 하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나올 수밖에 없는 기술적 반등 구간,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개인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만드는 이러한 변동성 구간에서 무조건 분할 매도 타점 잡아가야 되는 거라고요. 아무런 이유 없이 17% 주가가 상승할 때는 기분 좋다고 있다가 왜 아무 이유 없이 주가가 마이너스 21% 폭락이 나오니까 이제서야 걱정하면서 대응하려고 하시냐고요. 지금 매도 타점 아니고 기술적인 반등 구간에서의 분할 매도 타점 굉장히 중요하니까 절대 혼자서 대응하려고 하지 마시고 010-8037-9663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펩트론이라고 문자 3글자 남겨주세요. 문자 남겨주시는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제가 실시간 분할 매도 타점 보내드릴 거니까 구독자분들 한해서 제가 보내드리고 있는 거니까 좋아요 안 눌러주셨으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구독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펩트론 정신 차리자, 펩트론 주주분들 이겨냅시다 응원의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한 분 한 분 읽고 있으니까 감사드리는 마음에 실시간 분할 매도 타점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아무런 이유 없이 주가가 17%, 10%, 20% 움직이는 게 과연 맞는 움직임이냐고요. ABL바이오 지금 11조의 계약을 터뜨리면서 600%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펩트론 저점 대비 몇 퍼센트 올라갔냐고요. 접점 대비 몇 퍼센트 올라갔는지 같이 한번 봐보자고요. 보게 됐을 때 지금 저점 대비 몇 퍼센트 올라갔느냐, 지금 우리가 보면은 4000% 올라갔어요. 이게 맞는 움직임이에요? 아무런 기술 이전 계약 체결이 나오지 않은 기업이 바이오 섹터에서 4000%의 상승이 나오는 게 과연 맞는 움직임이냐고요. 절대 그럴 수가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점 구간에서 매집을 통한 세력들의 의도적인 주가의 상승 구간이 나온 거다. 그러니까 이 대응, 우리가 세력들의 의도적인 휘둘기가 나온 이 시점에서 대응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정말 큰 코를 다칠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지금 아랫꼬리를 그리면서 기술적인 반등 구간이 만들어지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 저점 구간에서 매도하지 마시고 주가의 반등 구간, 기술적인 반등이 만들어졌을 때 12월 7일이 다가옴에 따라서 개인들의 관심도가 들어오면서 세력들이 매물 정리하기 위해서 이 의도적인 주가의 상승 구간을 만들 때 우리 이 구간에서 분할 매도 타점 굉장히 중요해질 수밖에 없으니까 꼭 받아가세요. 뭐라고요? 아직까지 문자 안 보내신 펩트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010-8037-9663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딱 3글자 펩트론이라고 보내놓으세요. 저는 분명히 17% 아무런 이유 없이 주가의 상승 구간 나왔을 때 분명히 매도 타점 보내드렸고 매도해야 된다라고 얘기 드렸어요. 그런데 21% 주가의 폭락이 만들어지고 나서 11%의 주가의 하락이 만들어지고 나서 왜 이제야 걱정하시냐고요. 그 전에 대응했어야 되죠. 하지만 기술적인 반등 구간이 나올 수 있는 12월 7일에 재료가 남았기 때문에 결국 이 전에 세력들 매물 정리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반등 구간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우리 이 기회는 무조건 잡아보자고요. 40만원의 기회를 놓치고 후회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회 놓치고 절대 후회하지 마시고 무조건 문자 남겨놓으세요. 그리고 펩트론 우리 정리하고 나서 이제는 펩트론 같이 작전주가 아니라 제대로 된 종목 들어가 보자고요. 제가 마지막 지금까지 영상 시청하신 펩트론 구독자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히든 종목 가지고 왔는데 금리 인하의 기대감이 다시금 올라가고 있죠. 그렇게 됐을 때는 바이오 섹터의 상승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2의 ABL 바이오라고 얘기 드릴게요. 다시금 미국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오고 있죠. 그렇게 됐을 때는 바이오 섹터의 상승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데 코스닥 시장의 상승을 만들 건 바이오 섹터일 수밖에 없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기술 이전 계약 체결 이미 나와 있고 시총도 1조가 넘어가기 때문에 이미 안정성도 보장돼 있어요. 그래서 그 금리 인하 사이클 코스닥 시장에서 바이오 섹터의 상승장이 왔을 때는 제2의 ABL 바이오처럼 200% 300%의 상승률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니까 이제 펩토론에서 제가 어떻게든 분할 매도 타점 잡아드리면서 수익률 만들어 드릴 테니까 이제는 안정적인 바이오 섹터,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제2의 ABL 바이오에서 우리 추가적인 수익률 한번 만들어가 보자고요. 그러면 제가 가지고 온 히든 종목이 뭐냐면 바이오 히든 종목이 뭐냐면 제가 가지고 온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총이 1조 원이 넘는 회사예요. 갑자기 제가 왜 시총을 얘기하냐면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리스크가 큰 기업일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임상이 실패하게 됐을 때는 투자했던 돈을 그대로 다 날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총이 1조가 넘는다는 거는 그 리스크를 감당해낼 자본이 있는 회사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바이오 종목을 찾기 위해서는 최소 시총이 7천억 원에서 1조 원은 넘는 기업이어야 된다.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시총이 1조가 넘는 기업이죠. 그러면 일단 제2의 ABL 바이오라고 얘기 드린 만큼 ABL 바이오가 어떻게 주가의 상승 흐름을 만들었는지부터 확인해 보자고요.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3건의 큰 기술 이전 계약 체결이 나왔었는데 사노피, GSK, 일라일릴리가 있겠죠. 그런데 사노피 1.1조 원의 계약이 나오기 전에 고점 대비 마이너스 20%의 주가의 하락이 만들어졌거든요. GSK 4.1조 원의 계약이 나오기 전에도 고점 대비 마이너스 32%의 하락이 만들어졌어요. 일라일리 3.8% 계약 같은 경우는 최근에 나와서 많은 주주분들이 아실 텐데 기술력을 지속적으로 입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점 대비 아무런 이유 없이 의도적인 눌림목이 발생이 됐다. 제가 이 부분 조금 더 크게 보여드릴 건데 사노피 같은 경우에도 갑자기 주가가 아무 이유 없이 눌렸다가 계약이 나오면서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 GSK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아래 구간에서 반등을 만들었는데 사실 이때 같은 경우에는 ABL 바이오 계속해서 기술력을 입증해 나가던 시기예요. 그런데 아무 이유 없이 주가가 눌렸다가 기술 이전 계약 체결이 나오면서 주가가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릴리와의 계약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아무 이유 없이 눌리고 있었던 ABL 바이오에서 기술 이전 계약 체결이 나오면서 120%가량 강한 상승이 나온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종목을 보게 되면 지금 계속해서 기술력을 입증받으면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이 기술력의 입증 같은 경우에는 제가 뒤에 자료로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최근에 아무런 이유 없이 흔들기 조정 패턴 눌림목 구간이 발생이 됐거든요. 그 이후로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물론 이 종목을 알려드리고 있는데 곧바로 추격 매수를 들어가도 된다라고 얘기 드리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종목을 알고 있었을 때 눌림목 구간이 발생을 한다면 우리가 분할 매수를 들어가게 됐을 때 추가적인 수익률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저는 당연히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미국에서 금리 동결을 진행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물가가 안정되고 있고 고용은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 사이클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됐을 때 결국 코스닥 시장을 부흥시킬 수 있는 섹터는 바이오 섹터밖에 없다고요.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제가 가지고 온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기술력을 입증받고 있고 시총도 1조가 넘고 바이오 섹터에서의 상승 흐름인 눌림목 패턴이 나왔다. 최소 3배에서 4배 정도 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기술력이 입증 한번 보여드린다고 했죠. 같이 한번 보게 됐을 때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미 빅파머와의 라이센스 아웃 계약을 체결을 했고 지금 한국의 대형 제형사와 공동 개발을 진행 중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 부분도 알아야 되는데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는 거죠. 이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최소 10조 이상의 시장 규모를 가질 거다. 그리고 우리가 좀 더 거시적으로 시장 규모를 보게 됐을 때는 100조 원도 넘을 수 있다라고 해요. 게다가 이 자가면역 질환 같은 경우에는 적응증 확산이 굉장히 빠르게 나오고 있는 섹터거든요. 그러니까 자가면역 질환에서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이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상승 모멘텀이라는 거죠.
지금 이미 나온 라이센스 아웃 계약 같은 경우에는 1조 원 단위인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임상 2상을 진행 중이고 임상 1B상을 진행 중인데 이 계약 3개월 이내에는 나올 거다.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우리가 다시 차트를 보게 되면은 이미 한 구간에 대한 눌림목이 발생을 했다. 아무 이유 없이 기술력을 입증받고 있는 기업에서 눌림목이 발생이 됐다. 그리고 나서 지금 강한 상승 모멘텀 속에서 추가적인 눌림목 구간이 발생을 했을 때 우리가 이 종목을 알고만 있다면 분할 매수 타점을 잡았을 때 우리가 다시금 추가적인 상승률 3배에서 4배의 수익률을 먹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 차트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거라고요. 이 바이오 히든 종목 만약에 궁금하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위에 번호 띄워드릴게요. 010-8037-9663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바이오라고 3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바이오라고 문자 남겨주신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제가 이 히든 종목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영상 시청하신 우리 바이오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꼭 받아가셔서 바이오 섹터의 상승장이 왔을 때 이 수익률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으로 찾아뵌 강프로였습니다. 다음 종목 분석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